한윤호 선생님? 예. 아, 한윤호 선생님 그거 되게 그거 스타일이 난 좋던데. 저 무슨 스타일? 한윤호 선생님. 아니 그냥 이게 되게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트렌디하게 입으신 네, 스타일이. 힙합 예. 네, 그래서 난 한윤호 선생님 보면 좋더라고. 선생님 선글라스가 더 멋있습니다. 선글라스 쌤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선글라스 쓰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어제 말해줬어. 아 고마워. 그래요? 네. 매우 부끄럽네요. 쓰시는 분들한테 시험 문제 보여주면 욕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아니 보내지 말래요. 아니. 근데 문제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5점짜리인데 그냥 네. 전지에다가 전극 2개 넣어놓고 네. 한은전이 주고 네. 이렇게 2를 구하시고 아 그래요?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아 진짜? 5점짜리 넣고 저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피곤하셨나 보네요. 네, 그냥 네. 네. 자 봅시다. 웨이브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파동이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그냥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 칼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걸 뭐라고 부른다? 웨이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달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것을 에너지를 전달해 줄 무엇이 필요하다? 매질.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미디어라고 하거든요. 요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웨이브는 항상 뭐냐면은 매질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저 매질의 운동으로 어떻게 된다? 웨이브가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내가 뭐 표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웨이브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파도 알죠? 넘실넘실 파도. 자, 파도도 엄청난 에너지인 거 알죠? 파도 세게 쳐가지고 막 바위 부서지고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왜 지구과학 시간에 보면 뭐 해안 침식 지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자 파식지대라고 하나? 파도가 깎아먹은 지형. 막 파도 때려가지고 막 암초도 생기고 막 그런 거. 그래서 파도도 엄청난 에너지인데 그 파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움직여주는 그 매질, 미디어가 뭐냐? 바로 물이겠죠, 그렇죠? 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자, 소리도 어떤 에너지일 거고요. 그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은 뭐예요? 공기 바로 우리가 들어있는 요 공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 없이 파도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으면 파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소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소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있다 없다?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없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왜? 블랙홀 소리 만약에 그 블랙홀 주변에 물질이 차 있다면 소리가 들리겠지만 블랙홀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뭐 매질이 없으니까 소리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겠죠? 우주에서 말하면 안 들려요. 예, 그렇죠. 물론 우주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하는 순간 이게 얼어가지고 죽겠지만, 우주에서는 뭐 말해도 소리가 안 들리죠. 뭐 여하튼 됐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여기 이 공간에 공기가 흔들리죠. 흔들리는 이런 뭐 종파, 횡파 뭐 이런 게 누구를 진동시킬 수 있어요? 공간에서? 유리를 진동시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실내에 있는 유리를 이렇게 진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서 누군가가 적외선 타입으로 되어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우리가 있는 저 유리창에다가 딱 대고 있으면 우리가 말하면 유리창 이렇게 흔들린 거잖아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레이저 포인트로 적외선을 대면 흔들리면서 입사 파장하고 반사 파장이 달라지겠죠. 이런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해요?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네,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그럼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내가 쏴준 적외선 파장하고 되튕겨 나오는 적외선 파장이 여기서 들리는 말소리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겠죠. 그럼 그걸 소리 신호로 바꾸어주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청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그래서 유리를 엄청 그렇죠. 문서를 옮겨오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그 유리 진동을 통한 도청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된 거다? 1960년대부터 미국 CIA하고 소련 KGB 사이에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이미 6, 70년대 개발된 기술이니까 요즘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청와대의 유리에는 다 뭐가 씌워져 있겠어요? 청와대 유리에는 이 도플러 효과를 방해하는 필름들이 다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싼 물질이겠어요? 비싼 물질이겠어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미국의 스텔스 비행기 있죠? 스텔스 비행기 도료가 그냥 도료가 아닌 거 아세요? 스텔스 비행기 페인트요, 페인트. 그 페인트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고요. 레이더가 닿았을 때 레이더를 반사시키는 게 아니고 레이더를 열에너지 형태로 흡수해버리는 도료를 써요. 그래서 스텔스 비행기에 쓰는 도료 있죠? 그거 일반인은 아는 물질일까요? 탑시크릿일까요? 탑시크릿이에요. 네, 그런 물질의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로 된 필름을 그런 중요한 기관에는 유리창에다 씌워요. 그럼 당연히 그 물질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청와대에는 그런 장치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정보기관 중에 도청 제일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도청 기술 탑 클래스인 정보기관. CIA. 북한 공작.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왜냐? 얘기 들어봐서 알겠지만 도청이라고 하는 건 매우 기술적이에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술적인 거죠. 방금 얘기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러면 이런 자연과학 기술, 공학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보부의 도청 기술은 전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준 적 있나? 대한민국 정보부는 북한의 모든 통신을 감청한다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전화하는지 우리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정보부에서 전부 다 알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북한 사람들끼리 그냥 통신하는 거 있죠. 그거 다 통신해. 다 감청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감청 기술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감청을 막는 기술도 발전했겠어요? 그건 퇴보했겠어요? 당연히 감청을 막는 기술도 엄청나죠. 그래서 청와대를 도청한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청와대 도청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미국이 다 아는 거예요. 바보네. 네, 거기 도청 장치가 다 돼 있거든요. 윤석열 집무실에 도청 장치 돼 있다는 걸 누가 인정했어요? 미국이 인정했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도 아니죠. 윤석열의 그 뭐냐면은 윤석열의 그거 불법 반란 사건을 맨 처음 한 게 미국이에요. 네, 미국 반란이에요, 반란. 네, 반란 수괴예요. 법적으로 내란 수괴예요.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 예우가 없어질 거예요. 수기가 뭐예요? 우두머리. 우두머리를 한자말로 수괴라고 해요. 네, 내란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법정 용어예요. 내란에서 최고 책임자를 우두머리라고 하거든요. 우두머리는 우리나라 말이고 그걸 한자말로 수괴. 네, 머리수, 괴자가 괴물할 때 괴물, 괴. 그래서 괴물의 머리대가리. 괴물의 머리. 그걸 한자말로 수괴. 대통령 취급도 안 해주네. 예, 왜냐면 실형이 나오면 전 대통령 뭐냐면 예우가 없어져요. 광해군이 묘호를 가지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에요. 그냥 박근혜예요.
그냥 박근혜. 예, 왜냐하면 사법 처리가 됐으면 전 대통령 예우,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예우예요. 그게 없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그냥 박정희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법 처리 됐어요. 사법 처리는 안 됐어요. 그냥 살해됐기 때문에 대통령 예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싫어해도 박정희 그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맞아요. 알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명박이에요. 이명박이에요. 사법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명박 깜방하잖아. 엄청나게 사법 처리가 됐죠. 네, 엄청나게 사법 처리가 됐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곧 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곧 윤석열 씨가 되는 거예요. 노무현은요? 네, 뭐라고? 노무현도 탄핵 당한 거 아니에요? 노무현은 탄핵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죠. 그럼 기각됐기 때문에 여전히 전 대통령 예우가 맞아요.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하면 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데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은 아직은 대통령이죠. 아직은 법적으로 대통령인데 이제 곧 윤석열 씨가 될 겁니다. 윤석열 씨. 씨가 되겠죠. 근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안 되면 근데 안 되기가 어렵게 해뒀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들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판사들은 왜? 네. 다 죽이래. 네. 다 죽이래. 수출을 하려고.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수출하는. 네, 판사들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드러나서 지금 법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판사들도 그냥 어떤 판사 죽이려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한테 무죄 준 판사 있거든요. 그 사람 제거 대상 1순위였고요. 제거 진짜요? 네. 제거? 예. 그러니까 처단. 오, 아니 진짜 그렇게 하려 했어. 그리고 드러난 정보에 의하면 제거 1순위가 한동훈 대표예요. 자기 당 대표를 알았어, 그게 진짜였어? 이거 말했다 이거. 자기 당 대표를 왜 죽여? 우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같은 당이죠. 같은 당이어도 여러분 같은 학교 다니면 다 친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당이면 다 친할까요? 같은 당에 원수들 많아요. 왜냐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과 비리를 알 거 아니에요. 한동훈 죽을 뻔한 거죠. 네. 오. 네. 네. 그래서 제거 대상 1순위가 한동훈. 왜 한동훈이냐?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가 죽으면 북한의 소행이라고 뭐냐면 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당 대표가 죽었으면 이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엄청 형식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럼 이걸 북한의 소행으로 돌리면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제거 대상 1순위가 한동훈인 거예요. 첫 번째 사이도 안 좋을 뿐더러 두 번째 북한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우리나라 특수부대 몇 명한테 북한군 옷을 입히고 대기시켜 놨었어요. 왜? 아니 그렇게 하니? 네, 대기시켜 놨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이코패스요. 근데 그게 뭐 자기의 아내를 지키기 위한 한 순정남의 드라마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어떤 걸 분석을 할 때는 한 면만 봐야 돼요. 다양하게 봐야 돼요. 다양하게 봐야 돼요. 그럼 우선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태희야, 윤석열 대통령을 딱 봤을 때 있잖아요. 외모요. 외모적인 걸 봤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 호감적인 부분이 있어 없어요? 그냥 그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물론 그거와 실제 그 사람이 어떠냐는 다른 문제죠. 실제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근데 그냥 여성적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외모, 자세, 체형, 헤어스타일 등등을 봤을 때 호감이 있어 없어요?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윤석열은 구수한 사람이에요. 구수. 구수한 사람. 뭐를? 인정. 사법고시 구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선 윤석열은 대학생 때까지 그 아버지한테 고무 호수로 맞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물 나오는 고무호수 있잖아요. 그걸 아버지한테 되게 쳐맞았어요. 대학생이 대학생 때까지요. 성인 그럼 이거 거짓말이게 진짜게요? 진짜요?
윤석열 회고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저기 누구냐? 그 저기 뭐야? 승호야. 아빠한테 맞아요? 지금? 저기 누구냐? 저기 준성아. 아빠한테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고등학생만 돼도 아빠한테 맞는다는 게 이상하잖아. 물론 엄마 등짝 스매싱은 맞을 때가 있죠. 그건 좀 다르잖아요. 무슨 말? 엄마 등짝 스매싱은 엄마 왜 그래? 뭐 이거지만 아빠한테 맞는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학생이 근데 대학생이 아버지한테 고무소로 쳐맞는다. 콩가루시가 있네. 그리고 이 아버지도 고려대 교수예요. 오, 아 고르. 네, 고려대 교수예요. 윤석열 아빠 고르. 네, 그래서 윤석열 아버지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고려대 교수예요. 살아 계셔야지. 네, 왜냐면 그 대한민국 1급 친일파 중에 하나거든요. 오, 아니 이렇게 치. 1급 친일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 교수까지 했던 분인데, 윤석열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대학생 때부터 고무수로 맞았다. 이거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할 수.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못소리예요. 아 근데 김건희 못소리예요. 예쁜 여자. 흠뻑 빠져서 그냥 못소리예요, 못소리. 그럼 생각해봐.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지한테 쳐맞았다. 뭔가 굉장히 그 뭐냐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진취적이고 자발적이란 사람이에요. 매우 피약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동적.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지한테 고무소로 쳐맞았다. 이 보통의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사법고시에 매달렸을까요? 증명하고 싶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매달린 거예요. 스스로는 세상을 헤쳐나갈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기술 하나로 그냥 먹고 사려고 사법고시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나 정도 어른이 되면 다 아는 건데 사법고시를 구수로 들어갔잖아요. 사법고시를 구수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출세할 수 있게요? 완전 찐따게요? 왕따다. 완전 왕따예요. 어떻게? 완전 왕따예요. 왠 줄 아세요? 생각해봐. 내가 위에 부장판사야. 새롭게 검사 하나 들어와. 아니, 근데 내가 부장검사야. 새로 검사 하나 들어왔는데 새로운 기수라고 들어왔는데 나하고 기수는 2기수 차이가 나는데 2개 차이는 나보다 나이가 7살이 많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부장검사 입장에서 얘 승진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안 시켜. 왜겠어요? 자, 새롭게 애가 신입이라고 들어왔는데 나보다 9살이 많아. 그럼 이 사람이랑 일하기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불편하다고. 근데 딱 봤는데 알고 봤더니 뭐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한테 공무소로 쳐맞았어. 그리고 외모도 막 그래. 외모도 그래. 못소리야 거기에. 뭐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여자가 연애를 해줬겠어? 어떤 여자가 연애를 해줬겠냐고. 그러니까 완전 못소리야. 그럼 이런 사람은 검찰 내에서도 승승장구했겠어요? 왕따였겠어요? 왕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검찰 안에서 올바른 일만 했겠어요? 비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어요? 사업가들에게 스폰을 받는 비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비리비리하게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이 밑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한동훈도 찐따라는 얘기예요. 찐따 밑에 붙어있는 더 찐따가 한동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윤석열을 발탁했을까요? 갖고는 불편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 기존 검찰 엘리트 체계에서 왕따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머릿속은 아버지한테 대학생한테 처맞고 다니던 그 병신 찐따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병신 찐따로 인생이 끝날 뻔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놀라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최은순. 네,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최은순이라는 사람은 여러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 사업을 하다가 그냥 여러 소송 같은데 이렇게 맞물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송 걸리면 편해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죠. 근데 우연찮게 이 사람이 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검사랑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이 검사가 자기가 걸렸던 소송을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최은수는 깨닫습니다. 아, 검사를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미 이때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미모로는 검사를 꼬실 수가 없어.
그래서 최은순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검사를 내 주변에 둘 수 있을까? 아, 술집 여자. 내 딸을 검사랑 가까이 붙어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검사가 어디를 많이 가느냐? 아, 룸사롱. 룸사롱. 검사들 룸사롱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이게 룸사롱에서 접대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이제 사업가들이 돈 주면 거기서 여자들이랑 떡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검사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데 내 딸을 보내야 되겠다. 그 딸이 김건희예요. 오 아니 이런 비리가 엄청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술집 여자도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살다 보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술집 여자가 됐다기보다는 어떻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술집 여자가 된 배경은 이런 목적으로 술집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엄마가 딸한테 약간 만약에 저기 여동생 있어 혹시? 네. 이 목적으로 여동생을 술집에 취직시킬 수 있겠어요? 자,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제정신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이. 미친.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거 대단한 이거 이제 무서운 인간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은순이. 그래서 여기서 가서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가 어디 취직하냐면 이제 서울에 가면 이제 신사동에 그 뭐냐면 그 무슨 호텔 안에서 무슨 호텔이 있고 그 호텔에 어디서 하는 호텔이냐면 태영건설에서 하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나이트 클럽이 90년대까지 엄청 핫했거든요. 그 나이트 클럽에 술집 여자를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직을 해서 이 여자가 여기서 성형수술로 얼굴을 싹 뜯어 고치고 거기서 검사 하나를 만나요. 안뭐뭐라는 검사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랑 이 김건희가 어떻게 돼? 동거를 합니다. 같이 살아요. 김건희가 동거. 네. 아니 진짜 이거 같이 살아요. 살다가 근데 먼저 같이 살던 이 안모모라는 검사는 그래도 좀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김건희의 마수에서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가 가장 찐따 같은 내 손아귀에서 완벽하게 가스라이팅 당할 검사를 찾다가 소개로 윤석열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안 해요. 갖고 놀라고. 네. 오. 그러면 생각해봐.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 사실 김건희 외모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0% 만들어진 외모죠. 아 돈을 벌 거예요? 100% 만들어진 외모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생각해봐. 모쏠이에요, 모쏠인데 100% 만들어진 외모를 가진 술집 여자가 접근을 해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뿅 같겠죠. 뿅 같겠죠. 자신한테 처음 마주한 자기에게 처음 관심을 가져준 여자가 완벽하게 관리된 여자. 오, 뿅 맞네요. 그때부터 윤석열은 모든 정부적 판단을 김건희가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도 사람들 추정인데 김건희 머리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니, 오빠 한번 해줘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특수부대 몇 명들이 북한 군복으로 위장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한테 전화한 게 김건희예요. 오.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지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여기에 미사일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윤석열은 꼭두각시네요. 불쌍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찐따로 살다가 꼭두각시로. 그리고 사형을 당하겠죠. 오. 아니 내란 수계는 사형이에요 법적으로. 아니 기억을 못하겠네요. 예, 내란 수계는 최소 무기징역.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법적으로요. 아니 물론 대한민국은 이미 25년째 사형 폐지를 하고 25년째 사형이 시도되지 않지만 기억만 할 수도 있지. 형식적으로는 사형 언도되고 나중에 뭐 무기징역 같은 걸로 감형이 되겠죠. 그리고 한 30년형으로 감형되고 한 5년형으로 감형돼서 뭐 이 사태 끝나고 한 5, 6년 후면 너 나와서 그냥 은퇴해서 살겠지만 진짜 여자 잘못 만나고 사형자라. 아니 많이 불쌍한데. 여자 잘못 만난 찐따이 최고. 여러분 여자 잘못 만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이런 인생을 산 스스로의 책임인 거예요. 아무도 이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아요. 와. 불쌍. 비극적인 스토리다. 알겠죠? 웹툰으로 만들어도 되겠네.
재밌네요. 이런 스토리가 재밌네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네. 진짜 많이 슬픈데. 예, 슬프죠? 예, 매우 슬프죠. 한 여자한테 모든 걸 바친. 매우 슬프죠. 근데 결국은 무기실력이야.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둘 사이에 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아, 예? 둘 사이에 애기가 없다는 얘기는 서결이 약간 불임이 된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애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김건희 만나는 남자 따로 있고 윤석열 만나는 여자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유세도 그렇고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얘기 있는데 뭐 확인된 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좀 좋아하는 욕망대로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여하튼. 내가 좀 품격이 떨어지는 대통령 아내가 그럼 이 모든 사실들을 다른 나라 정보부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 모든 사실들을 CIA나 뭐 저기 뭐 덴마크 정보부서나 뭐 스웨덴 뭐 왕립 첩보 부서들은 이런 얘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전부 다 압니다. 전부 다 압니다.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면 거기 악수하고 다른 나라 정상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보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우 저 술집 여자랑 찐따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상회담 가면 윤석열한테 말 거는 다른 나라 정상 있어요, 없어요? 무슨게요? 거기도 찐따야. 야. 대신 무기실력.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한 나라 대통령인데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나는 내 정보부한테 얘기해서 저쪽 대통령 조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다 하겠죠. 그래서 다른 정상끼리는 서로 100% 조사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뭘 좋아하는지, 심지어 별것도 아닌 취향까지 다 조사해요. 좋아하는 와인은 뭔지 이런 거 다 조사해요. 정상들끼리는. 왜냐면 짧은 시간에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조사를 했는데 뭐 아버지한테 호수로 맞았다고? 호수가 뭐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어? 호수 만든 걸 좋아하는 호수, 이걸로 왜 맞아? 막 이러면서 미안.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를 다 듣고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야? 한국은 무슨 나라야? 막 이렇게 되겠지. 윤석열. 아 근데 그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깊게 반성해야 돼. 국힘은 또 홍준표도 있었는데 왜 윤석열이? 그걸 여론 조작을 해준 게 창원에 살았던 명태균 씨예요. 명태균 이름 들어봐. 예, 창원 사람이거든요, 명태균. 그 명태균이 엄청 많이 들어. 예, 뉴스에 지금 엄청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사람이 원래 국힘 대선 후보 중에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지지율도 높았어요. 그쵸. 근데 그걸 여론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을 해서 윤석열을 바꿔준 게 홍준표예요. 그 명태균이에요. 왜 뭐? 돈 받고요. 명태균 뭐? 그거 뭐냐면 정치 브로커요.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돈 받고. 예,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예, 여론 조작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홍준표 후보가 됐어야 되는 건데 국힘 후보로는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윤석열이 되면서 나라가 연방의 꼴이 돼버린 거죠. 홍준표는 똑똑한. 홍준표도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홍준표는 그래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힘당에 있지만 그게 상식은 있어요. 멍청하지 않아. 멍청하진 않아. 나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아닌데. 정치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 있어요? 좋고 나쁘다를 사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철수. 예를 들면 착한 사람.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합시다. 정규분포. 그럼 이게 평균적 인간이라고 합시다. 평균적 인간. 그럼 이쪽으로 가면 공익 추구형. 이쪽으로 가면 사익 추구형. 그럼 보통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일을 했을 때 뭐 다른 사람들도 좋은데 나도 좋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면 이쪽으로 갈수록 나는 손해보더라도 우리 사회 모두가 득을 봐야 돼. 이런 사람이고요. 이쪽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팔아서라도 내가 득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쯤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친일파고요. 친일파고 이쯤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보통 사람은 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가 좋은 사람을 뽑느냐 나쁜 사람을 뽑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쯤에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줘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이쪽도 좀 그래. 막 너무 이쪽 가면 막 미국이랑도 싸워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너무 좀 그렇고 그냥 대충 한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정치인들 중엔 이쯤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쯤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하겠어요? 탄핵 반대 투표하고 투표장에서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쯤 있는 거예요. 반대표가 생각보다 많던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영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이 있고 그 당을 투표해 주는 지역이 있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다. 네, 마음이 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쯤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뭐 좋은 사람이 아니 독립운동 가요도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존나 지랄 같은 사람이 많을걸요?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죠. 독립운동가 중에서 성질 개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을걸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디에 써야 하고 이 사람은 어디에 써야 하고 그런 쓰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돼서는 안 된다?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는 선구안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손바닥에 왕자 쓰고 있는 사람은 막 대통령 뽑아놨으니 맞아 그렇다. 이런 정치인들을 싹 다 갈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너무 불가능해요. 싸워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갈아엎어야 돼. 아니요. 갈아엎는 건 불가능해요. 갈아엎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갈아엎는 가장 좋은 방법이 투표일 뿐이에요.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나와서 시위하는 것도 별로 효과 없다고 봐요. 노래 부르던데. 그냥 이국다고 쓰잖아요. 그냥 뭐 하냐면요. 투표할 때 제대로 하면 돼요. 투표할 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봐요? 잘 봐요? 이거 내가 좀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실제 녹취가 공개됐거든요. 녹취가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 혹시 욕을 하는데 여자한테 이 보지를 찢어버릴까? 자, 여자한테 이렇게 욕하면 사실 돼요, 안 돼요? 너무 말을 전달하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잠깐 잘 봐. 자, 그런 욕을 했다. 그럼 그런 욕을 한 사람은 우선 1차적으로 약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매우 부정적이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상황 설명을 해볼게요. 상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승호야? 여동생이 있다고 했죠. 여동생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생겼다고 쳐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와서 승호 엄마를 때렸다고 쳐봐요. 만약에 때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승호야? 그 상황이 나라면 나는 그 여동생 남편 고추 자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 욕은 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형이 있거든요. 형의 부인이 그럼 이제 형수죠. 형수가 이재명 대표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때렸어요. 어머니를 때렸고. 네, 이재명 대표의 엄마를 와서 때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는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모든 앞뒤 다 자르고 보지를 찢어버린다.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 무슨 말 알겠죠? 라는 얘기. 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것과
이 앞뒤 얘기를 붙였을 때의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그런 욕을 했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나는 전혀 안 중요하다고요. 어? 왜일까요?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 나는 그런 게 전혀 안 중요하다고요. 왜 안 중요해? 우리만 잘 사는 관계가 없어서. 아니요.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존나게 술 처먹고 밤마다 룸사롱에서 여자 불러가지고 떡치고 있어요. 자, 그거 중요해 안 중요해? 상관없어요. 중요해 안 중요해? 상관없어요. 나는 안 중요하다고요. 왜 안 중요해? 나한테 나는 왜 안 중요해? 남이니까. 내가 안 봤으니까요. 내가 본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죠. 자,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어디를 찢어버릴래 욕했다고 쳐요. 근데 그게 거짓일 수는 없을까요? 거짓일 수 있나요? 있지 않아요? 만약에 딥페이크로 조작해서 여론이 담합해서 세상에 뿌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자, 물론 뭐 그 욕한 건 이미 그 정치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일 수는 없지만 그런 가십 기사들이 나왔을 때 그건 충분히 조작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조작됐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욕하니까 저 정치인은 안 돼? 룸사롱 가서 여자랑 술 먹으니까 저 정치인은 안 돼?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어요? 다른 걸로 선택해야 되겠어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인생을 걸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느냐? 저 정치인이 무슨 욕을 했건 그 정치인과 그 정당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 정책이 현재 정의론의 삶과 관계가 있느냐? 혹은 그 정책이 현재 세계 외교와 군사 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맨날 술 처먹고 여자랑 오입질하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책과 그 당이 얘기하는 정책이 역시 나하고 세계 정치와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실이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그걸 판단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역사, 정치, 국방, 외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뭐를 또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국방, 외교, 정치와 뭐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전문 지식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겠어요? 나는 화학을 하죠. 여러분 나중에 물리를 할 수도 있고 공학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문 체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학문 체계라고 하는 건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없어요? 학문 체계는 무조건 통일성이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학문 체계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 외교, 군사, 안보의 팩트들이 내가 하는 전문 지식과도 통일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 사실들은 조작되기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정치인이 쌍욕을 했다, 어떤 정치인이 술집 가서 뭐 오입질 한다, 이런 건 조작될 수 있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양자역학 전체가 조작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노벨상 받은 수십 명의 천재들이 만들어 온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악의적인 의도로 조작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나름의 천재다. 그런데 양자역학이건 고전역학이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원리가 그대로 어떤 정치인이 외교 방향, 안보 방향, 경제 방향을 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얘기가 틀리기는 어렵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자연과학과도 일맥상통한다면 그건 조작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자연과학하고 말도 안 되게 달라요. 그럼 이거 누가 조작한 거라고 나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나는 누군가를 투표를 할 뿐인 거예요.
나는 절대 시위 현장에 나가지 않아요. 추운데 왜 나가요? 그리고 저쪽에서 탱크 불러가지고 대포 쏘면 어떡해요? 오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것보다 난 내 목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독립운동 못하는 사람. 난 아픈 거 되게 싫어해. 누가 고문하면 나 다 얘기할 거예요. 싹싹 빌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절대 안 그럴게요 하고 막 다 볼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앞에 나가서 막 이런 거 난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 논리 구조가 달라졌다. 난 그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계가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좀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정치인이 욕했어요. 어떤 정치인이 뭐 떡치고 있어요. 뭐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본 게 아니니까요. 내 눈앞에서 봤어요. 하고 내 눈앞에서 막 떡치고 있으면 오, 야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넌 안 돼. 이러 하겠지만 내가 본 게 아니잖아. 아니,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다. 본 게 아니잖아. 그런 걸로 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우야. 이해했나? 이해했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때 그 계엄령 선포할 때 저희가 카톡방에서 막 뭐라 했잖아요. 네.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진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 카톡방이 막 털려서 예. 저희가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때 나 뭐 하고 있었냐면 내 유튜브 동영상 다 비공개로 돌리고 있었어요. 왜요? 진짜요? 맞네요. 그래서 한때 내 동영상 다 비공개였을 거예요. 진짜요? 예, 다시 돌려놓긴 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어. 예. 오. 여러분 계엄이 어떤 건지 모르시겠지만 계엄은 그런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걸 아니세요? 예,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카톡 이런 건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빼박 캔트 증거가 되거든요. 빼박 캔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따위나 나 따위가 중요한 피의자는 아니겠지만 걸고 넘어가자면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세계 2차 대전 때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다 나치 게슈타포에 검거돼 가지고 고문당하고 죽고 많이 했어요. 독일 내에서도요. 독일 내에도 나치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소리의 매질은 뭐다? 공기 이키마스. 자, 그 다음. 이 표현. 파장 알죠? 자, 이제 파장이라는 말 쓰지 말고 영어로 써봅시다. 웨이브. 파장 영어로 뭐예요? 웨이브 포인트. wavelength 준성이 이렇게 영어 잘해. 오. 라고 합니다. 보통 쓸 때 어떻게 쓰죠? 그리스 알파벳 램다로 쓰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램다 이렇게 읽거든요. 파장이란 말은 들어서 알죠? 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동의 속력을 보통 V 이렇게 쓸 거거든요. 벨로시티. 파동의 속력을 V 이렇게 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 광속은 하필 또 어떻게 표현하죠? C. 광속은 보통 C 이렇게 표현을 하고 대략 값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 이 정도로 나타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기. 자, 주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피어리어드라고 하거든요. 네. 철자 어떻게 쓰더라? 철자 피어리어드. 피어리어드. 주기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표기를 할 때는 t인데, 자, 의미가 뭐냐면 파장이 파동이
한 파장만큼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 요거를 주기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t는 램다를 뭐로 나눈 거라고 알 수 있겠어요? t는 램다를 뭐로 나눈 거로 알 수 있겠어요? 바로 v. 자, 왜냐면 램다가 파장이잖아요. 파장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움직인 거리란 말이에요. 거리를 뭐로 나눈 거다? 빠르기요. 빠르기. 그러면 거리를 빠르기로 나눈 게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게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필 움직인 거리가 한 파장 거리가 되면 그때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빛의 경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간을 램다를 광속으로 나눈 것으로 표기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주로 따르게 될 것은 고전 파동력학을 우리가 주로 다루겠어요? 광량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되겠어요? 광량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테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진동수. 진동수 영어로 뭐라고요? F. 프리퀀시라고 하거든요.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리퀀시라고 쓰기 때문에 보통 이 F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는데 관습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얘 어떻게 읽습니까? new 이렇게 읽거든요. 자, 정의는 뭐냐면 주기의 역수입니다. 그냥 주기의 역수가 바로 진동수입니다. 물리적 의미도 있는데 아마 그건 됐고 정의상 주기를 역수 취한 게 진동수다 라고 외워놓도록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내가 꼭 외우라고 했던 거 요 수식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빛의 경우 아까 요 수식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램다는 TC 맞아요? 램다는 광속에다가 주기를 곱한 게 되겠죠. 근데 주기의 역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동수라고 하기 때문에 U분의 C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혹은 진동수는 광속 나누기 파장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죠. 오히려 이것이 조금 더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 다음 1.2 빛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라고 하고 빛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빛을 전문 용어로 전자기파라고 쓰거든요. 영어로 뭐라고 써요? 영어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라고 부르는 걸 전문용어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재밌는 게 우선 첫 번째 얘는
매질이 없습니다. 아까 웨이브는 보통 뭐를 갖는다고 했어요? 웨이브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의 전달 방식을 웨이브라고 했었잖아요. 에너지의 전달 방식을 웨이브라고 했었는데 그 웨이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했어요? 미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놀랍게도 저 전자기파는 노우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재밌게도 1. 과거엔 그 매질을 놀랍게도 이서로 가정했습니다. 자, 이 이서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뭐예요? 저게 그 유명한 에테르입니다. 유기 시간에 나오는 이서 기억나요? 네. 유기 시간에 나오는 다이에틸 이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다이에틸 이서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이서하고 여기 있는 이서는 같은 이서일까요? 다른 이서일까요? 다른 것 같아요.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이게 뭐냐면 다이에틸 이서는 화학에서 물질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 여기서의 이서는 서양의 그 인문학적 의미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 단어 중에 이서리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서리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서리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기화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있는 단어예요. 이서리얼이라는 단어는 다이메틸 이서의 이서보다 훨씬 예전부터 원래 영어에서 쓰던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화가 됐다라는 건 알죠? 액체, 고체가 아니라 뭐가 됐다? 기체로 증발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기화된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 철학적인 의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 기화된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서양의 고전 문화 역사에 의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신의 세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증발을 해도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은 없는 거예요? 증발을 해도 있는 건데 사람 눈에 보이질 않죠? 기체도 있는 물질이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네? 있긴 있는데 사람 눈에 안 보이네? 그럼 서양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어떻게 믿었다? 하나님 곁으로 갔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서양 사람들이 만든 미신이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은 어디 공간을 지나요? 빛은 어느 공간을 지나요? 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을 다 지나잖아요. 그럼 이 공간에 빛을 진행시켜주는 매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매질이 지금 사람 눈에 보여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신의 영역에 있어요. 신의 영역에 있죠? 그런 물질을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물질적 측면에서 다이에틸 이서가 얘가 증발을 잘해요? 증발을 잘 못해요? 이게 증발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놈 이름에다가 이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냥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이에틸 이서 할 때 유기화학에서 사용하는 이서라는 말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서양의 종교 철학에 입각한 이서리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서리얼이라는 단어를 반영한 매질을 이서라고 썼다가 그게 유기화학에서의 물질명으로도 범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다른 웨이브들도 다 매질을 갖기 때문에 빛도 매질을 갖는다고 해서 이서가 아닐까라고 얘기해서 어차피 눈에 안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 그 뭐냐면은 매질들이 웨이브들이 매질을 통과할 때 굴절률의 변화가 생기죠.
굴절률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이 공기 중위를 지날 때하고 프리즘을 지날 때하고 굴절률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막 굴절되잖아요. 그 무슨 넬의 법칙인가? 뭐 스넬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 대기 중으로 들어와서 굴절률의 변화로 뭔가 빛의 속도가 변하고 하는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되게 물리학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물리 선생님한테 여쭈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종교적 관점에 의해서 이서라는 매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리학적 조사에 의하면 없구나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빛은 매질 없이 빛 에너지가 뭐냐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매질 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복사. 정답! 이거 뭐야?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영어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레디에이션 우리말 번역 뭐라고요? 복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전달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 그 전도 대류 복사할 때 그 복사예요. 오. 무슨 말 알겠죠? 네. 복사의 뜻이 뭐라고요? 매질 없이. 매질 없이 웨이브가 이동하는 현상. 알겠죠? 그걸 복사라고 합니다. 되십니까? 네. 되셨죠? 그래서 빛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매질이 없다. 두 번째 해줄게요. 준다. 에잇. 두 번째 진행 방향에 수직하게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교류란 말 알아요, 몰라요? 그 전자기학 배우면 직류, 교류 알죠? 네. 직류는 뭐예요?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딱 정해진 거고요.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 주기로 계속 바뀌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발전할 때는 직류가 편해요, 교류가 편해요. 발전할 때는. 발전시킬 때는 그 발전소에서 발전시킬 때는 직류가 편해요, 교류가 편해요. 직류가 편하다. 교류가 편하죠. 왜냐하면 터빈이라는 걸 사용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터빈 그 안에 뭔가 팬이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니까 교류가 되는 거예요. 뱅글뱅글 원운동을 진동운동으로 바꿀 수 있죠.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 어떻게 나보다 물리를 몰라? 원 이렇게 있는데 원 여기 있고 공을 떼굴떼굴 굴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인파잖아요. 이게 사인파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운동은 진동운동이라고요. 원운동과 진동운동은 수학적으로 같다고요. 그럼 발전소에서 증기터빈 돌려가지고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증기가 확 올라올 때 거기에 이상한 팬이 막 프로펠러가 돌아가거든요. 그럼 돌아가면서 걔가 뭘 돌려요? 코일 안에 들어있는 쇳덩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큰 팬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교류가 훨씬 더 편한 거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발전 방식을 두고 에디슨은 직류를 고집했고 테슬라는 교류를 고집했죠. 결국 역사의 승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교류란 말 알죠? 교류 알죠? 그러면 그게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에 라이트 소스. 짠, 빛 진행. 그래서 광원에서 빛이 호로롱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봐. 호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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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추. 노란색 그림. 너무 어려운데? 자, 요렇게 어떤 선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림 어떻게 그린 거냐면 요 수직축하고 요 수직축이 이게 서로 직각. 알겠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파란색으로 그린 게 예를 들어서 교류 전기장이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그린 건 교류 자기장. 그럼 뭘 이렇게 도식화해 그린 거냐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진동을 할 때는 얘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진행을 할 때는 마이너스 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교류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한번 진동할 때는 N극이 된다는 얘기고 왼쪽으로 진행될 때는 S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빛이 진행하는 쪽에 여기 어떤 입자가 있다고 쳐요. 그 입자는 자, 이 입자 입장에서는 요런 모양의 전기장이 나에게 다가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장에서는 우선은 플러스 전기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 부분이 진행해서 올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부분이 올 때는 마이너스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이 올 때는 플러스 전기장, 마이너스 전기장이 번갈아 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빛의 성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빛이 이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1. 전자등의 전기적 입자는 빛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빛이 진행하는 이 골목에 만약에 어떤 전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보이세요? 자, 요 위쪽 부분은 플러스 극이라고 했죠. 플러스 극. 아래쪽 부분은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죠. 여기는. 보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플러스하고 전자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는 인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자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빛이 쪼여지면 인력 때문에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빛 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광원 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날 끌어당기지? 하고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릴 때쯤에 끌리다가 그냥 계속 끌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전기장이 덮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청력 있죠. 그럼 얘가 인력으로 끌리다가 마이너스 극이 오네? 청력 때문에 밀려요. 그럼 계속 밀리는 줄 알았는데 또 플러스 극이 또 와요. 그럼 이 전자가 결국 무슨 운동을 하게 될까요? 진동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자등의 전기적 입자는 빛에 매우 민감하다. 바로 빛을 쪼이면 전자는 어떻게 진동 운동합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녀석에다가 빛을 쪼으면 전자가 앞뒤로 위아래로 자꾸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놀라웠게도 그런데 진동하는 전자는 다시 그 진동 운동의 일부를 빛의 형태로 외부로 뭐냐면은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빛을 받은 전자가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그 빛을 받아 진동하던 전자가 스스로 또 이렇게 빛을 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재밌게도 이때 방출된 빛의 파장이 주변 화학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빛을 쪼였어요. 전자가 부르부르 진동해요. 진동하고 난 다음에 얘가 스스로 또 빛을 낸다고 했죠. 진동하면 전자를 진동시키면 무조건 빛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빛의 파장이 맨날 똑같겠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이 전자가 다시 내는 빛의 파장이 맨날 똑같은 빛만 내겠어요? 파장이 달라지겠어요? 파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주변에 또 다른 전자가 또 있느냐 없느냐? 이 전자 주변에 A 원자핵이 있느냐 B 원자핵이 있느냐? 이 전자가 A 분자에 속해 있느냐 B 분자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시 빛을 내는 파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롭게 내는 빛을 분석을 하면 이 전자가 A 원자에게 매어 있느냐 B 원자에게 매어 있느냐, 주변에 전자가 또 다른 전자가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그리고 이 전자가 A 분자에 있느냐 B 분자에 있느냐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다가 빛을 쪼으면 그 빛을 받아들인 전자가 다시 빛을 내는데, 또 다른 빛을 내는데, 그걸 분석해서 이 전자가 어떤 화학적 환경에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일련의 테크닉을 뭐라고 해요? 그걸 분광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재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분석하여 물질 성격을 연구하는 학문을 스펙트로스코피, 우리말 번역 분광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광학의 예 중에 저번 1차 고사 범위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분광학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1학년 뭐 1차 고사 때 바로 IR이요. IR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엑스레이 배웠죠? 엑스레이가 이런 분광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엑스레이도 물질에다가 엑스레이라는 빛을 쪼우잖아요. 그 엑스레이가 왜 그렇게 회절 현상을 일으키느냐?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전공 아니에요? 예, 이쪽이 내 전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IR, XR, XRD, 그리고 올해는 안 했는데 작년까지 했던 NMR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분광학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예상으로는 이번 일반 화학 때 이것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잘은 모르겠네요.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광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학문 체계가 왜 존재하느냐? 빛의 이런 성격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쭉 넘어가서 7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3페이지. 73페이지 찾았어요? 73페이지. 73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흑채복사라는 게 있죠. 흑채복사 찾았어요? 네. 흑채복사. 이거 완전 중요하거든요. 네. 완전 중요하거든요. 작년 일반학기는 시험 문제 안 냈었는데 2년 전 일반학 때는 이거 시험 문제 냈었어요. 흑채복사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요거를 이따 5시 반에 할 거예요. 알겠죠? 흑채복사 이거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거기랑 이어서 수업이신데 네. 네. 어디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이따 5시 반에 하는 수업에 흑채복사가 나올 테니까 뭐 와서 보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보든가. 알겠죠?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오빠 이름이 뭐였죠? 아, 건우? 아, 경근 많이 놀랐죠 오늘. 많이 놀랐죠.